자, 들어오세요. 자, 우리 요약집은 11페이지 보시고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번이 나오죠. 지번 나옵니다. 자, 요거는 꼭 보세요 부분은 제가 자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X 친 것들이 왜 X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질문이 많아 가지고 아예 자료 만들어서 보여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해결하시고요. 조만간 제가 여유가 좀 되면 유튜브에다가 요것만 따로 해설하는 영상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 만들면 보실 거예요? 안 볼 거면 안 만들고 보실 거죠? 시간 내 가지고 제가 어저께 염색도 했어요. 좀 염색도 하고 이발도 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찍어 볼게요. 그다음에 지번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강의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옆에 사이드에 나와 있는 지문 요거 위주로 수업 시간에 요거 왜 틀렸는지 또 같이 점검하면서 진행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등록상이요. 면, 자, 요건 머릿속에 딱 틀이 잡혀야 돼요. 자, 소재지는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역법에서 특별히 얘기를 안 해요. 자, 좌표도 실제로 우리가 뭐 측량을 할 것도 아니고 좌표 숫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얘기 안 해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는요. 지번, 또 지모, 자, 면적, 경계 요거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면적 경계하면 이제 수업 끝나니까 자, 잘 따라오시면 좀 일찍 끝나고 자, 자꾸 답답한 소리 하시면 계속 설명 붙여가지고 한 2시까지 갈 수도 있고 제대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지번 얘기할 겁니다.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누가 부여하죠? 지적소관청. 자,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게 뭐예요? 동별로, 리별로, 동리별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틀린 이유가 두 가지죠. 장관 틀렸고 시군구별로 틀렸고 두 가지가 틀린 겁니다. 자,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할 때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북서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어이없지만 많이 나왔어요. 남동에서 북서로 틀리는 거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의 2번지 이렇게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요. 만약에 100번지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죠. 100의 2번지 부여할 수 있고요. 의 2번지만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번만으로는 부여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번과 부번이 나란히 나오고 가운데 줄로 연결하죠. 자, 이걸 뭐라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그래서 나란히 있다 그래서 이걸 평행식이라고 해요. 평행식.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분수식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외국 지번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딴 나라 얘기고 자, 우리나라는 나란히 써놨다 평행식으로 가운데 줄 표시로 연결해서 요거를 의라고 읽는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의라고 읽는다. 예전에 의로 표시한다라고 낸 적 있어요. 자, 그다음 지번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하죠. 아라비아 숫자 아닌 숫자 있나요? 아라비아 숫자가 이거잖아요. 1, 2, 3, 4 이거 그죠? 자, 1, 2, 3, 4, 5 이런 것도 있죠? 한자. 그다음에 로마자 있잖아요. 1, 2, 3, 4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쓰고 아라비아 숫자 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숫자로는 안 쓰고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시한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시한다. 이러면 또 틀려요. 왜 그래요? 네? 산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숫자 앞에 산이 붙으니까요. 요거는 자, 요거까지 나오면 다 맞는 말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시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산이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고,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하고 임야대장이라면 산자를 붙인다. 이런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다 써져 있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렇죠? 딴 거로는 안 되고요. 모든 임야대장, 임야대에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런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번부여 방식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신규 등록 전화에서는 부번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4번에 나오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본번. 이거부터 반대로 외우세요. 신규 등록은 부번이 원칙이에요. 부번. 자, 어떤 부번이냐 그러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대신에 본번 붙이는 게 몇 개 있어요.
떨려. 3개 있는 거죠. 종 떨려. 다시 본번을 때리면 종 떨려. 자, 본번 종 떨려. 부번 때리면 종이 안 떨려. 이렇게 외우세요. 그다음에 도시 개발했으면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서로 반대로 외우시는 거죠. 그럼 신규 등록부터 보시죠. 자, 토지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새로 생긴 토지. 여기에 지번을 붙이려고 그랬더니 옆에 1, 2, 3번지가 있더래. 그럼 여기는 1, 2, 3의 1을 줘요. 1, 2, 4를 줘요. 자, 원칙은 부번. 자,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고요. 자, 예외적으로는 본번. 자, 본번을 붙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최종 지번이 인접해 있다. 자, 이 1, 2, 3번지가 최종 지번이래요. 이 동네에. 그러면 이걸로 가자 이거죠. 그죠? 아예 인접지가 없이 멀리 섬이 발견돼서 이거를 신규 등록하겠다. 자, 이럴 때 아예 인접지가 없으니까 1, 2, 4가 있으면 너는 1, 2, 5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개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번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 본번으로 가는 게 낫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4, 1, 2, 5, 1, 2, 5 이게 낫겠단 말이에요. 여러 개 들어올 때. 이럴 때는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본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그렇죠? 그럼 이제 도시개발이랑 같이 비교를 할게요. 자, 도시개발. 자, 도시개발했어요. 그러면 개발되기 이전의 지번을 개발된 이후 지번으로 쓴다. 개발되기 전 지번을 개발된 이후 지번으로 쓴다 안 쓴다? 예? 아니 개발되기 전에 이 산동대였다니까 이 동네를 반듯반듯하게 이쁘게 개발해 놓고 나서 자 원래 지번 쓴다 안 쓴다? 좀 보고 얘기하든지. 자 종전 지번 쓴다 안 쓴다? 쓴다. 자 본번 쓴다 부번 쓴다? 본번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번. 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9번지가 있고 9회 1, 9회 2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중에 부번 붙은 거 써야 안 써요? 안 써. 결번 이제 안 써. 얘는 다시 못 쓰게 결번 대장에 집어넣습니다. 뭐만 골랐어요? 본번을 골라 쓰는 건데 보니까 12번지는 이렇게 걸쳤대요. 개발 사업 경계에 걸쳐 있대요. 이거 갖다 썼다가는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제외 빼란 말이죠. 자 10번지는 쓰려고 그랬더니 밖에 10의 1번지가 있더래. 10월 1번지가 있으면 20번지 갖다 썼다가는 나중에 분할하고 할 때 헷갈려. 어떻게? 제외. 자, 2가지가 제외됐어요. 본번 중에 제외되는 게 2가지 있어요. 하나는 경계에 걸쳐 있거나, 자, 안팎으로 본번이 겹쳤거나. 다시 여기 보세요. 시행지역 안에 종전 지번과 안에 종전 지번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인데, 그럼 같은 지번이 겹쳐 있는 거죠? 그 지번을 쓰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요? 제외한다. 자, 또 하나 시행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이 지번도 헷갈리니까 제외한다. 그래서 제외한다. 자, 제외된 게 2개 났어요. 네, 그랬더니 쓸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네. 9번지, 11번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져다가 자, 쓸라 그랬더니 필요한 게 많아. 자, 그럴 때는 9번지 단지, 11번지 단지식으로 해 가지고 9의 1, 9의 2, 9의 3, 9의 4, 9의 5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의 1, 11의 2 이렇게 해서 단지식으로 블럭 단위로 부번을 딱딱 붙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그 동네가 이 블록 단위로 안 돼 있다면 그렇다면 아예 그 동네 맨 끝 번지를 찾아라. 1, 2, 3, 4라. 그러면 1, 2, 3, 5서부터 쭉 붙여라.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수가 세로 부여 지번수보다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부번을 붙이거나 아니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순차 부여를 쭉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 다행인 건 이 얘기들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뭐가 나오냐? 본번. 이게 나왔어요. 본번. 요거 알아야 돼요. 자, 개발하면 뭘 쓴다? 본번 쓴다. 종전 지번 중 본번 쓰는데 쉬워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걸쳐 있거나 겹쳐 있는 거는 못 쓴다. 헷갈리니까. 부족하면 단지로 가든가 맨 끝번부터 가든가. 뭐 끝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자, 대신에 뭐만 나온다? 본번. 자, 제 생각에는 더 출제될 것 같지 않아. 한 번도 안 났고. 자, 이거 외워야 돼요. 도시개발하면 뭘 쓴다? 본번. 자, 뭐가 잘 나왔냐? 이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개 더 있죠. 자, 그게 잘 나와요. 자, 준용한 경우가 3개 더 있어요. 뭐 있어요? 지, 주, 개. 요거 잘 나온다며, 요거. 요것만 계속 최근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한다. 그러면 축척 변경의 경우에도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축척 변경의 경우 지번은 인접지에 부번을 부여한다. OX.
X죠. 인접지의 부호는 신규 등록 얘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매치를 시켜놓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틀리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변한다. 왜? 개발사업 준용하니까. 자, 그래서 지축행. 자, 3호선 타고 지축 가면 거기 어떻게?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죠. 개발 엄청 하고 있어요. 그죠? 도시개발사업, 자, 지축행, 개발사업 하고 있다. 지축 가면 개발사업하고 있다. 그래서 본본을 부여한다. 이렇게 암기해 놓으신 거죠. 자, 요거랑 헷갈리는 게 반지축 있죠? 자, 반지축. 자, 반지축은 뭐예요? 승인상.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건 반지축. 도시개발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해서 본본 붙이는 거는 지축행. 요 두 가지를 비교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나란히 해놨잖아요. 그죠? 저희 어떤 따뜻한 정성이 느껴지세요? 예, 이거 위에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이따가. 큰 감동이 없네. 예, 난 애썼는데 이렇게 두 개 외워주시고요. 자, 그다음 자 이제 분할하고 합병 볼 거예요. 분할하고 합병. 자, 분할하고 합병 이거 되게 쉽잖아요. 분할 합병. 자, 앞에 칠판 보세요. 분할 합병. 자, 100번지 크게 할까요? 크게. 자, 100번지가 있었어요. 자,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북서쪽에 100번지. 북서쪽, 북쪽 서쪽에 100번지. 나머지는 100의 1번지. 또 100 다시 그러지 말고 100의 1번지. 됐죠? 예. 그리고 이거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북서쪽에 100의 1. 자, 여기는 100의 2. 또 분할하면 100의 1, 100의 3, 100의 2, 3. 그죠? 요거 분할하면 100, 또 100의 4. 자, 또 분할하면 100의 5. 자, 요거 분할하면 100의 6. 이렇게 되죠. 됐죠? 자,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다시 100번지 분할하면 100번지와 100의 1. 자, 분할하면 100의 1과 100의 2. 자, 100의 2 분할하면 100의 2와 100의 3. 자, 요거 분할하면 100번지와 100의 4 됐죠. 자, 요거를 이제 말로 해야죠. 말로 어떻게 돼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그랬죠? 자, 만약에 건물이 있대요. 자, 건물이 있대요. 건물 있으면 순서 바꿔줘요? 건물 있으면 순서 바꿔줘요? 건물 있으면 자, 건물 쪽에다가 원래 지번을 우선 부여하고 자, 나머지를 이제 다 다른 쪽에다 넣어주는 거죠. 건물 있으면 원래 지번을 우선 부여할 때 자, 이거 좀 해줘라고 우리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 안 해도 건물 있으면 우선 부여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자,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요거 이해해야 돼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제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대요. 그러면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그쪽에다가 부여를 해주죠. 자, 여기다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신청 X라고 썼나요? 여기다 신청 X. 신청 안 해도 그냥 해주게 돼 있다. 요거 확인. 그 다음 이제 합병입니다. 합병. 자, 합병. 얘네들 다 합쳐. 자, 다 합쳐. 자, 얘들 다 합치면 몇 번지요? 도로 다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들겠대. 그럼 몇 번지요? 뭐 100번지지 뭐. 그죠? 네. 그럼 여러 개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합쳐. 몇 번지? 몇 번지요? 10번지, 10번지요. 그죠? 이거 다 내 땅이에요? 소유자 동일해요? 어떤 분이 그거 어떻게 하니? 뭐 어떻게 하나 그죠?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 축, 소, 반 등 소유자 동일해요. 그래서 다 내 땅이야. 그 나 이게 내 땅이니까 좀 해줘라고 하면 요게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니까 이걸 좀 해줘라고 자 911번지로 신청하면 자 그때는 911번지로 부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없으면 자 본번이 좋아요, 부번이 좋아요? 본번이 좋죠. 자 본번 중에 빠른 거 느린 거 빠른 거 그래서 원래는 10번지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일로 옵니다. 자 합병의 경우에는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하고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다. 그럼 본번 중 선순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순위. 근데 소유자가 다 내 땅이니까 합병전 필지에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때는 하여야 한다예요. 한다. 됐죠? 그래서 신청에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는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넣어주고요. 이건 여러 개 중에 골라야 되잖아. 골라야 되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지번부여. 자, 지금 머릿속에 외우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7, 8, 90 몇 달 동안 바라는 건 네. 나중에 공시법 복습해야 하네요. 솔직하게. 네. 자, 수업 끝나고 공시법 복습해야 하네요. 진짜? 오늘
거짓말해도 좋다 그래도. 별로 믿진 않아요. 근데 기분 좋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종료 캠퍼스는 오후에 또 복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공시법 많이 공부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건 수업 시간에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이제 지겨워 할 때까지 해가지고 좀 외우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지금. 근데 7, 8, 90 넉 달이면 충분히 돼요. 예. 뭔진 몰라도 자꾸 듣던 말이야. 예. 뭐 자꾸 듣던 말인데 그게 답이 나왔어. 그럼 찍었는데 어떻게 맞았대? 어떻게 맞았는지 는 모르겠어. 예. 근데 붙긴 붙었대. 뭐 이게 이제 우리 최종 목표예요. 예. 그러니까 7, 8, 90 해가지고 붙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는 이거예요. 뭔가 이제 진짜 제가 부탁인데 완벽하게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듣다 보면 들은 풍월이 있고 뭔가 자꾸 보던 게 나왔는데 뭐 그런 것 같아서 찍었는데 맞았어? 예, 붙었어? 이게 최종 목표예요. 자꾸 반복해서 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끝내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알았으니까 이따 볼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뭐 어떻게든 나중에 까먹을지 몰라도 지금 외우려고 해볼게. 이런 자세로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신규 등록은 본번이 부번이요. 부번. 도시개발사번 본번. 자, 신규 등록에 본번 나오는 게 3개 있어요. 종떨려. 그죠? 그다음에 분할은 부번의 부번.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자, 신청 X. 합병은 선순위. 요거 신청하면 하여야 한다. 자, 요거 4가지가 끝이 이제 끝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한 경우 3개 있죠? 지축행. 자, 지축 가면 도시개발 한다고 지축행.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축은 축척 변경. 행은 행정구역 개편. 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새로 지번 부여하는 거.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도 미리 지번을 부여하는 것도 해줍니다. 신청하면 공사는 안 끝났어도 지번부터 붙이자. 왜냐하면 이게 공사 다 끝나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선분양하는 경우 있거든요. 선분양하려면 지번이 나와야 되니까. 자, 미리 지번을 부여할 때 이때는 사업 계획도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예요. 지번별 조서 X. 자, 사업 계획도에 의거해서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번별 조서는 안 돼요. 사업 계획도에 의거해서 미리 지번 부여할 때 방식은 똑같아요. 본번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면 나머지 결번되는 거 못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번이 생겼어. 그러면 당연히 결번대장에 적어서 연구보존하는 겁니다. 자, 그중에 지가 지번 변경이죠. 자,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번 변경은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청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소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지번 변경 승인 신청을 넣어요. 승인 신청서에다가 뭐 이거저거 자세하게 써내. 그러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이제? 종로구청장이 자, 이동대 관철동에 그죠? 지번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서울시장한테 승인 신청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받아서 어떻게 이제? 당황해. 얘는 왜 나한테 물어볼까? 네. 자, 서울시장 이거 받아가지고요. 그 동네 지적들을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정말 엉망인가 그 동네가. 그래서 이 엉망인데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승인에 대해서 통지를 자 소유자한테 줄까 소관청한테 해줄까? 소관청한테 해야지. 소관청. 소유자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소관청한테 하면 소관청이 승인 받았으니까 그 동네 지번을 본번 위주로 해서 쭉 순차로 부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번 변경이 끝났어. 그럼 소유자한테 얘기해줘 안 해줘?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승인 신청서에다가 상세 내역을 넣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확인해가지고 요 결과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소관청한테 통지해줘. 그럼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 나서 자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했죠. 소유자한테 미리 동의받은 거 없었어요. 자 변경 이후에 자 소유자한테 통지해줍니다.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여기다가 막 45페이지 이렇게 써놨어요? 45페이지 써놨을걸요? 45 참조. 예. 자, 45페이지 나중에 또 가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등기소에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등기 촉탁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44페이지 있을 거예요. 44페이지는 촉탁 얘기가 나오고요. 45페이지는 통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다 지번 변경이 다 나옵니다.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자, 됐습니다. 여기서 지번 변경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지목. 지목 보기 전에
지번 문제부터 볼까요? 네, 문제 먼저 봅시다. 문제. 자, 우리 문제집 19페이지. 문제 19페이지. 자, 문제집 19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지번에 대해서 19페이지.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맞죠?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는 숫자 앞에 임자 붙여요? 네, 산자 붙이죠.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지번은 본번과 부번이고요. 자, 본번 부번 사이 의로 연결한다 아니라 의로 읽는다. 4번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 지축행에 자, 축척 변경이죠. 자,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 이러면 안 되죠. 자,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 이건 뭐예요? 이건 신규 등록 얘기예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자, 요럴 때 쓰는 거니까 도시개발 방식하고는 다른 거죠. 틀린 거예요. 자, 4번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대. 그럼 이건 원칙의 예외예요. 종떨려 예외죠. 그래서 본번을 때리면 종떨려. 그래서 이거는 본번.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이면 되는데 거기다가 부번을 부여요라고 했기 때문에 애매하게 틀리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순차 부여합니다. 부번을 부여가 틀렸어요. 자, 5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한대요. 그럼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 보시면 자,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 자, 8번에 1번 보세요. 자, 지역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자,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겠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전부 일부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번 지역 자,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이 원칙이죠. 신규 등록 전환은 부번이 원칙. 부번칙. 3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 맞죠? 자, 나머지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아니죠?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여기 틀렸죠? 자, 4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자 걸렸어요. 종떨려 자, 이거는 본번을 때리면 종떨려 본번이죠.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하여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종떨려의 여.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5번 합병의 경우로서 소유자가 합병정 필지에 건축물 있어서 신청해요? 합병은 건축물 신청해요? 신청하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번 맞아요.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시죠. 자, 11번 한번 11번. 자,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연습해 보시고 11번 보세요. 자,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번이 100번지고요. 거기 최종 부번이 4번지가 돼 있대서 100번지 있고 자, 100에 4번지까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100번지를 둘로 분할한대요. 그럼 하나는 100번지. 자, 또 하나는 100에 5번지 그래요. 4번지 다음 5번지. 그래서 100번지와 100에 5번지로 한다. 그럼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틀린 지문 만들어내느라고 참 굉장히 애썼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엇비슷하지만 틀릴까 이러면서 애써서 만드는 거죠. 이게 4번이 답입니다. 다음 13번 보시죠. 13번. 자, 13번 보시면 지번부여 방법이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 뻔해요. 자, 지번부여 방법이 같은 게 여러 개인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준용하는 거 지축 행 요거 네 가지 끝이에요. 저 개발 사업 지축행 요거 찾으면 되죠. 자, 도시 개발 사업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번 변경의 축척 변경 축 행정구역 개편 시 지번을 부여할 때 행. 그래서 정답이 1번만 되는 거죠. 참 어이없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계속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 넘기시면 14번도 그 문제예요. 자, 우리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15번 문제. 자, 14번은 뭐 같은 거였고요. 15번 한번 보세요. 15번. 자, 15번에 1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그 동네는 확정 측량을 실시하겠죠. 각 필지 지번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본번의 부분이요.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맞죠? 근데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 수보다 적을 때. 자, 부족해요.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블록 단위로
100번지 단지, 101번지 단지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해가지고 부번을 하나씩 붙여서 부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동네 최종 본번부터 아예 본번으로 째로 쭉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부족할 때 얘기입니다. 다음 4번에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자 지역 안에, 지역 밖에, 자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대요. 그 지번 쓰면 헷갈리겠죠? 그럼 사용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마지막 5번, 자 경계에 걸친 지번이 걸렸대요. 이거 쓸까 안 쓸까? 안 쓰지.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도시 개발 방식의 지번 부여 원칙을 한 문제에다가 다 읽어보시라고 만들어 드렸고, 특히 5번에다가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지문 5개 다 읽어보시라. 읽으면서 뭔가 정리가 좀 되고 있지 않아요? 별 이렇게 느낌이 없네. 예, 좀 되게 애써서 만든 문제예요. 이게 이런 문제는 뭐 어떤 문제집에도 못 찾아볼 거예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원칙은 이거예요. 이건 절대 흔들면 안 돼요. 예,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라고 해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18번. 자, 18번 문제 보실게요. 18번. 1번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역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인정하는 경우는 엉망이다. 그 동네.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 부여하는 게 낫겠다. 이럴 때 지번 변경을 하는 거죠. 3번 지적 소관청은 지번 변경을 하려면 승인 신청서에다가 이거저거 적어가지고 시도지사에게 갖다 제출을 한다. 그거 맞죠? 소관청이 시도사. 4번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거를 지적도를 펼쳐보고 심사를 하겠죠? 심사하고 나서 지체 없이 모든 소유자한테 통지해요? 소관청에 통지해요? 소관청한테. 소유자한테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지번 변 이후에 소유자한테 얘기하죠. 이건 소관청에다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소관청에. 5번 소관청은 그래서 통지받고 지번 변경을 했대. 자, 지번 변경이 다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얘기해줘요? 등기소에 얘기를 해주죠. 등기 촉탁. 소유자한테 통지해요? 통지해서 이 두 가지는 사후에 촉탁하고 통지하고.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죠. 네. 됐습니다. 자, 지번 변경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다음 지목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자, 우리 지목은 요약집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자, 우리 요약집 페이지 15페이지 봤어요.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자, 요약집 15페이지 봤어요. 15페이지. 자, 지목 설정의 원칙이 나와 있죠. 자, 지목. 자, 이게 시행령 59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항에 보시면 법 제 67조 1항에 따른 지목. 자, 저는 미쳤나 그러지 말고. 자, 이 무슨 뜻인지 봐요. 자, 법 67조에 따른 지목.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지목은 법으로 정한다. 우리가 마음대로 지목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법에 정해진 게 28개인데 그중에 골라 써라. 이 뜻이에요. 자, 이거를 지목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목은 법으로 정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 필지에 지목은 몇 개? 하나. 자, 필지마다 지목은 하나. 이게 뭐예요? 1필지 1지목의 원칙이죠. 자, 한 필지에 용도가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가장 주된 용도를 찾아가시라.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죠. 일시적으로 잠깐 용도가 바뀐대요. 그러면 지목 바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자, 일시적이면 변경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 바꿔요? 영구적일 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은 안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마디씩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지문으로 한두 개씩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뭐 너무 쉬우니까 틀리게 내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한두 개 지문 채우기 할 때 한두 개씩 등장해요. 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지목 명칭 요건 알아야죠. 요건 진짜 어이없지만 많이 나옵니다. 자, 토지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정식으로 쓰고요. 자, 거기다가는 코드 번호도 씁니다. 01 전, 02 답, 03 과수원, 04 목장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같이 쓰게 돼 있어요. 토지장에. 그다음에 약식 명칭으로 지적도 임야도에 지목을 쓰는데 다른 장부에는 지목을 안 씁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쓰죠. 자, 이때 보통 첫 글자를 쓰는데 자,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몇 개 있다? 4개 있다. 차 문자는 차장 천원. 보시죠? 차장 천원에 주차장은 왜 차를 써요? 주는 못 쓰죠? 주
유소 용지가 따로 있으니까. 자, 공장용지는 장을 쓰죠. 공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죠? 예. 자, 하천은 천인데요. 하는 없어요. 하는 없고요. 광천지. 광천지는 광이죠. 그죠? 자, 유원지는 원을 쓰죠. 유지. 딴 건 몰라도 유지랑 공원 요 두 개는 좀 각별히 신경 쓰시라 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1번 전, 2번 답. 공통점 뭐라고요? 공통점 뭐라고요? 재배. 자, 이때 과수류는 제외하죠? 왜? 과수류는 3번에 따로 재배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원예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전이고요. 벼, 연, 미나리, 왕고를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한다 그러면 답입니다. 답. 그렇죠? 예. 미나리가 나왔네. 미나리 영화 보셨어요? 저 엊그제 봤는데 미나리. 예. 난 그 아빠가 이렇게 불쌍하더라. 안 보셨구나. 예, 난 봤지롱. 미나리. 예. 별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고 그냥 미국 가서 고생하는 얘기 뭐 그런 거예요. 뭐 할머니 막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불쌍하고 뭐 그런 거 이제. 나는 거기서 아빠가 그렇게 불쌍하더라. 예. 아빠가 제일 불쌍해 나는 뭐 엄마도 불쌍하고 애들도 불쌍하고 할머니도 불쌍한데 나 아빠가 제일 불쌍해. 예. 하여튼 보고 얘기합시다. 보고 미나리. 예. 미나리는 물이 이제 많은 지역에서 그죠? 예. 요거를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인데 물이 많은데 그냥 자생하면 유지라고. 연, 완골 등이 자생하면 뭐라고요? 유지라고. 됐죠? 예.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 물이 배수가 안 되는데 그냥 자생하고 있으면 유지. 이렇게 두 개 구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식용 죽순 재배하면 전이에요. 근데 중림지는 임야예요. 중림지도 그냥 자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배를 했으니까 식용으로 이건 전이 됩니다. 자, 다음 과수원에서 자, 특히 요거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부속시설물 부지는 뭐예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대로 바뀌려면 주거용 이게 나야 돼. 주거용. 보통 부속시설물 나오면 주된 지목이랑 똑같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따로 되려면 다만하고 끊고 나와야 돼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 여기도 주거용 건축물지 이렇게 나와야 대로 바뀌는 겁니다. 부속시설물 그럼 원래 지목대로 가져야 돼요. 자, 목장용지는 한 글자로 목이지. 장 그럼 이상하잖아. 그죠? 목. 자, 목장용지 목 초지나 축사부지. 자, 축산법상 축사부지. 이런 거 목장용지가 되고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한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한다가 딱 두 개 있어요. 과수원하고 목장. 다음 임야 나왔죠?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가 뭐예요? 나무가 많은 거예요. 대나무 많고 암석지, 자갈땅, 습지, 황무지 전부 다 임야입니다. 이거 잡종지 하면 틀려요. 잡종지 아니라 임야입니다. 습지 해놓고 유지하면 안 돼요. 유지 아니에요. 유지 아니라 습지도 임야입니다. 임야. 자, 광천지 포인트는 뭐예요? 용출이고요. 자, 운송하면 제외한다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용출하여 운송한다 그래버려요. 용출하여 운송한다 그러면 잡종지에서 제외한다 그래요. 용출구 고기만 잡종 광천지, 잡종지 광천지. 자, 이거 최근에 광천지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광천지는 한 글자로 광 그죠? 광천 용출이야 광천지예요. 운송하면 제외한다 그랬죠? 자, 여기 좀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좀 볼까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자, 왜 틀렸어요? 과수류 포함. 틀렸죠? 네, 과수류 제외죠. 주로 재배한 토지와 중림지는 뭐예요? 중림지는 임야, 중림지 임야. 그죠? 두 군데 틀렸어요. 자, 이번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한 초지, 맞죠? 초지는 목장용지. 그죠? 근데 이거 그래. 와.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그래서 초지까지는 목장용지가 맞고요. 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그래서 둘로 나눠줘야 됩니다. 보통 와나 밑이 나오면 앞뒤가 다르게 써 있을 걸 예상하셔야 돼요. 저건 틀렸죠. 자, 호두나무를 집단 재배한다. 이건 과실수니까 과수원이 되죠.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와 자, 여기까지는 과수원. 그렇죠?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그래야죠. 여기도 와가 있죠. 그래서 앞에는 과수원이고 뒤쪽에는 대입니다. 대. 자, 5번 온수 약수석을 일정한 데서 운송. 자, 운송하면 자,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광천지 아니다. 자, 6번은 뭐 맞는 말이고요. 자, 7번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황무지는 잡종지예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자, 7번 염전이요. 자, 천일점으로 하지 않으면 염전에서 제외됩니다. 천일점으로 해야 염전이에요. 천일점이란 게 천일, 하늘의 태양으로부터 자, 말려가지고 소금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소금 공장을 만들면 염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주거 사무실 점포, 일반 상가 같은 점포죠. 자, 문화시설도 됩니다. 박물관, 극장, 미술관도 대로 보는 거죠. 영구적 건축물 접속된 정원도 돼요. 자, 아까워서 초지 봤죠? 초지 어디서 봤어? 목장용지. 예. 녹지는 뭘까? 녹지는 공원. 정원은 대. 예. 초지는 목장용지. 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면 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공장용지. 그래서 준공된 용도에 따라서 정해주는 거죠. 자, 공장용지는 장이라는 거.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접속된 체육장도 학교용지예요. 자, 만약에 학교 운동장은 체육용지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도 체육용지로 다시 학교용지로 들어가줘야죠. 다음 주차장 나왔죠? 자, 주차장은 한 글자로 차. 주유소지는 주 이렇게 되죠. 자, 주차장에 독립적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 네 가지는 주차장에서 제외된다 하는 거죠. 대신에 부설주차장은 주된 지목대로 가져야 되는데 이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따로 뺐대요. 인근에 따로 뺐으면 이건 따로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주차로. 주차시설 독립성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이런 원래 부설 주차장에서 제외시켜라. 그럼 제외된 걸 또 제외시켰으니까 주차장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설 주차장이 나오면 인근에가 붙었나 안 붙었나 보셔야 돼요. 다음 주유소용지에서는요. 요거 조심하셔야죠. 전기 또는 수소 판매. 요것도 주유소용지에 들어왔죠. 다만 나왔어요. 다만. 자, 공장 안에 설치됐으면 요거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시킵니다.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겠죠. 다음 자 13번 창고용지 보이시죠? 자, 물건 등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예요. 만약에 과수원에 접속된 과수저장고 는 과수원. 네. 접속됐으면 주된 지목으로 가져야 돼요. 자, 요거는 독립적으로 그랬으니까 창고용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실외에 물건을 그냥 막 쌓아놨으면 잡종지로 하는 거예요. 독립적 보관시설이 나와야 창고용지가 되는 겁니다. 자, 도로에도 교통운수가 있고요. 철도용지에도 교통운수가 있어요. 교통운수. 자, 근데 철도용지에는 뭐가 있어요? 궤도, 또 역사 이런 거 보면 철도용지 찾아내셔야 돼요. 자, 도로, 교통운수를 위한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토지. 도로법상 도로도 도로. 자, 고속도로도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도로예요. 두 필지 이상 진입하면 도로가 됩니다. 만약에 한 필지에만 진입하면 그 한 필지에 이제 먹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필지 이상 돼야 별도로 도로로 주는 거죠. 자, 다만 제외한다 나오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단지 안에 설치됐으면 그건 도로가 아니라 대나 공장 용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된 지목을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예외적인 부분이죠. 자, 기왕 나온 김에 도로법상 도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 등기법 배울 때 도로법상 도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등기법 배울 때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하수, 터널, 교량, 토굴 등기하수, 방조제는 등기하수, 방조제, 부대시설 등기하수가, 하천법상 하천 등기하수가, 공유수면 하회토지 등기하수가. 아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왠지 대충 왔다 갔다 있다 없다 한 것 같은데 눈치가. 예.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가 되는 거예요. 예. 터널, 교량, 토굴은 안 되는 거죠. 자, 뒤쪽에 잠깐 가볼게요. 그러면 자, 그대로. 자, 우리 교재 6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63페이지 가보죠. 아, 전자실판 좋아요. 네, 자, 63. 이런 건 안 좋아해. 자, 63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 있잖아요. 자,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하수가 있어요. 지목은 뭘까? 도로겠지, 뭐 도로. 그죠? 자, 방조제는 등기하수가 있어요. 그죠? 지목은 뭘까? 제방.
그죠? 방조제 부대 시설은 안 되는 거죠. 교량, 터널, 토굴 안 되는 거고요. 자, 하천은 등기가 되는 건데 물론 하천은 용의권은 안 돼요. 소유권, 저당권만 되는 건데 어쨌든 되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유수면 하이토지, 바닷속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고정식 온실 된다 그랬고 비닐하우스 안 된다 그랬고 유류 저장 탱크는 된다 그랬고 급유 탱크 안 된다 그랬고 이것도 되게 오랜만이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되게 이제 생소하죠? 간만에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지난달서부터 계속 지적본만 하고 있으니까 좀 생소한데 다음 페이지 하천법상 하천이 나오잖아요. 하천에 등기할 수 있는 건 소유권, 저당권, 권리지권, 소유하고 담보자금만 가능해요. 하천에 대해서 빌리는 등기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걸 써놨죠. 하천에 대해서는 소유권, 저당권 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놨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죠. 자, 지목 보고 있어요. 자, 16페이지. 자, 16페이지. 자, 지목에 도로법상 도로 보다가 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자,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는 지목이 도로. 그죠? 자, 고속도로도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도로예요. 일반 국도, 지방도도 다 도로예요. 근데 일반 국도변에 휴게소가 있다. 그럼 점포. 점포는 아까 어디서 봤어요? 점포는 대. 근데 휴게소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만 특별히 도로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특이한 거예요. 자, 제방,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이거 제방이죠, 제방.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한 뭐죠?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하면 광천지, 광천수는 사이다리니까 광천지 용출해가지고요 소규모 수로가 됐어. 국어 소규모 수로는 국어, 그죠? 인공적 수로를 만들었어. 국어, 인공적 수로도 국어, 그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국어. 똑같이 갔죠? 똑같이 가다가 소규모로 바뀌면 국어가 돼요. 인공적 수로 그러면 국어. 그죠? 이게 이제 규모나 인공 이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물이 고여 있어. 호수나 연못 같으면 유지. 그죠? 배수가 안 되는데 연안골이 자생한대. 예? 유지. 연안골이 자생하면. 자, 물을 상시 이용해서 연안골을 재배하면 답. 배수가 안 되는데 자생한다 그러면 유지. 자, 물고기를 키우는데요. 육상에. 자, 만약에 해상에 나오면 틀려요. 해상에 그물 쳐놓고 물고기를 키우면 그럼 바다야, 바다. 지목이 없어요. 자, 육상에 있어야 양어장을 주는 겁니다. 물을 정수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뭐가 되죠? 수도용지가 되죠. 수도용지. 자, 이제 물력이 다 끝났어요. 수도용지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를 용출하면 광천지. 자, 소규모 수로가 되면 인공적 수로, 자연의 유수, 하천. 자, 이거를 방조제로 막으면 제방. 방조제 제방. 막았더니 물이 고였으면 거기 유지. 거기 물을 정수 공급하는 시설을 만들면 수도용지. 거기서 물고기를 키우면 양어장. 자,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상시 이용하면 답이고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이고 그랬죠? 이제 물력이 다 했어요. 자, 수도용지 있죠?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죠. 자, 수도용지 한 글자로 수 그러겠죠. 수. 자, 공원은 한 글자로 공이요, 공. 원은 유원지 있잖아, 유원지. 공원은 공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초지는 목장용지. 자, 정원은 대. 우리 집 정원은 대예요. 녹지는 공원. 자, 묘지공원은 묘지죠. 묘지공원 묘지예요. 묘지가 세요, 공원이 세요? 묘지가 세요. 왜? 귀신 나오니까 그런 거 안 까먹는다 이렇게. 예. 자,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겠죠. 자, 체육용지 있어요. 종합운동장, 골프장, 승마장, 그렇죠. 경륜장, 체육용지인데 영속성이 미흡하대. 자, 영속성이 미흡하면 제외됩니다. 정구장이 테니스장이잖아요. 만약에 테니스장을 제대로 만들었다. 이거 되게 오래도록 국가 규격으로 해서 오래도록 만들 거로 국가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체육용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영속성 미흡하고 동네에 조금 있다가 망하면 아파트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거 채용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속성이 미흡한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다음 24번 유원지 보이시죠? 자, 유원지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조심하시고, 자, 동물원, 식물원, 민속전, 경마장. 자, 야영장 새로 들어왔어요. 야영장. 얘들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승마장은 채용용지. 자, 경마장은 유원지. 승마장은 가서 말 타고 직접 운동하는 거고요. 경마장은 돈 걸고 노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세요. 자,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교. 자, 교회, 사찰, 향교. 다 종교에 무관하게 뭐든지 다 종교용지 줍니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를 창설해서 건물 줘도 종교용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그 문화재가 들어있대. 사찰에 문화재가 들어있으면 사적재예요, 종교용지예요? 네? 종교용지예요. 사찰이 더 기준이잖아요. 사찰이 더 큰 거니까. 그래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구적 기념물이 들어있으면 그때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그럼 주된 지목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나 공원, 종교용지로 해주는 거지 사적지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적지에는 문화재만 따로 있어야 돼요. 문화재. 자, 27번 보시면 묘지 있죠?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자, 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묘지의 공원이요.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입니다. 자, 봉안시설도 묘지입니다. 자, 봉안시설에 접속된 봉안시설이 납골당이거든요. 납골당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는 묘지. 근데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묘지 관리란 말이 꼭 나와줘야 돼요. 접속된 부속시설 그러면 전부 다 주된 지목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묘지 관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대로 바뀝니다. 자, 대로 바뀌는 거 두 개 더 있죠. 과수원하고 또 목장용지의 주거용 건축물. 자, 그거하고 여기 묘지 관리하고 요 딱 세 군데 대로 한다가 나옵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인데요. 조금 다르죠? 과수원하고 목장용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했고요. 자, 여기 묘지에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을 그랬어요. 묘지의 주거용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안 웃게? 묘지의 주거용 그러면 설마 묘지 옆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자, 27개 다 했는데 갈 데 없으면 어떻게? 갈 데 없으면 잡종지. 누가 갈대밭 그러더라고. 자, 갈 데 없으면 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잡종지. 갈대밭은 잡종지. 갈데 없으면 잡종지. 갈대밭은 잡종지. 그랬죠? 갈대밭은 임야 그럼 틀리는 거예요? 갈대밭은 잡종지. 자, 돌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도 잡종지인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면 잠깐 캐내요? 계속 캐내요? 잠깐 캐내다 마는 거예요. 그러면 잡종지에서 제외한다. 자, 실외에 물건을 막 쌓아놨대요. 자, 야적한 거죠, 야적. 야적지는 잡종지예요. 독립적 보관 시설을 만들면 그럼 창고용지. 과수원에 접속된 과수 저장고는 과수원. 독립된 보관시설이 별도로 있으면 창고용지. 실외에 물건 막 쌓아놓으면 잡종지. 그렇죠? 자, 변전소, 송신소 이런 거 다 잡종지 있고요. 자, 특히 폐차장, 자동차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잡종지로 한다. 그다음에 비행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부지 전부 다 잡종지고 쓰레기 오물처리장 다 갈 데 없죠. 갈 데 없으면 잡종지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거 옆에 날개에 달린 거 몇 개만 좀 보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까지는 뭐야? 네? 묘지. 그죠? 접속된 부속시설 묘지. 다 묘지예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그래야 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가 아니라 묘지입니다. 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구적 기념물. 그러면 사적지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래야죠. 자, 또 앞에 것도 좀 볼까요? 자, 17번 여기 보시죠. 17번.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리지의 토지 와 여기까지 와 보이시죠? 와 여기까지 뭐야? 유지. 연 완고를 재배하면 뭐야? 그러면 답이지, 답. 여기서 달라진 거죠. 그래서 뒤쪽은 답이고 앞에는 유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싹 바꿔두는 거예요. 그래서 와나 밑이 나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7번은 자, 이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재배한다 그러면 답이라고 해줘야 돼. 자, 16번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정수, 도수, 송수, 배수. 자, 그러면 수도용지 맞죠? 자, 15번 육상에 인공적으로 그러면 양어장이죠. 양식장 없어요. 양어장. 자, 14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 수로는
인공적수로는 국어, 그죠? 예. 거기 부속시설물 부지도 자, 국어가 되겠죠. 자, 13번 예, 국어예요. 13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국어. 자, 12번 묘지공원은 묘지공 묘지. 자, 11번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안에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예. 주된 지목이 있으니까 자, 도로에서 제외합니다. 자, 10번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된 용출구 뭐예요? 광천지. 자, 주유소지가 아니라 광천지죠. 자, 9번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공장 안에 있대. 그러면 그 급유시설은 주유소지에서 제외한다.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로 봐줘야 돼요. 자, 산업 집적 활성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 용지 있죠. 산업 용지란 말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지목 쭉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한 장 넘겨보세요. 자, 18페이지. 자, 확인하시죠. 18페이지. 요 문제까지만 보고 싶게요. 18페이지. 보시면 자, 작년에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잡종지로 된 것만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변전소, 숭신소, 수신소까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근데 지하에서 석유를 용출돼요. 그럼 뭐예요? 광천지죠. 광천지. 뒤 앞뒤를 좀 다르게 해놓은 거죠. 밑. 자,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잡종지. 운전학원 폐차장 전부 다 잡종지. 이건 잡종지 맞아요. 갈대밭은 잡종지, 실외에 물건 쌓아놓은 것도 잡종지, 여기까지 잡종지 맞아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자갈당, 모래땅,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죠. 자, 공항 항만시설 부지까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근데 뒤쪽에 보관, 저장, 독립적 그러면 창고용지입니다. 창고용지. 자, 도축장, 쓰레기, 오물처리장까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근데 일반 공중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 갖춘 야영장, 식물원, 이게 뭐였어요? 유원지는 한 글자로 유지. 유원지 원. 그랬죠? 그래서 앞에는 잡종지가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싹 섞어가지고 출제를 계속 합니다.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는 요령이에요. 요령. 자꾸 습관화 만들으셔야 돼요. 조금 쉬었다가 문제집으로 들어갈게요.